2026년 3월 5일 새벽 4시, 전 세계 원유 트레이더들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메시지는 딱 세 글자였어요. 호르무즈 봉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그 좁은 바다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중국 국기를 달고 위안화로 결제한 선박, 그 배는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는 순간 군사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돈의 뉴스입니다. 50년 동안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 사려면 달러를 써야 했어요. 그 50년짜리 규칙이 총선과 함께 지금 이 순간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돈테크 경제학입니다. 오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총성 하나가 달러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달러의 왕좌가 흔들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뿌리부터 봐야 합니다. 페트로달러 들어보셨나요? 페트로는 석유, 달러는 미국의 통화로 합치면 석유를 사는 달러예요. 딱 한 줄로 정의 드릴게요. 페트로달러란 기름을 사려면 반드시 달러를 써야 한다는 세계의 규칙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1973년입니다. 그 해 전쟁이 하나 터졌어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분노해서 원유 수출을 끊어버렸어요. 유가가 순식간에 4배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어요. 이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거래를 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했어요. 원유 대금 무조건 달러로만 받아라. 대신 우리가 너희 왕가를 군사적으로 지켜주겠다. 악수 하나로 달러는 기름의 화폐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아파트 관리비를 딱 하나의 은행 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는 단지를 상상해 보세요. 193개 나라가 그 세입자예요. 난방 틀려면, 기름 사려면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어야 해요. 그 덕분에 미국은 돈을 많이 찍어내도 됐어요. 전 세계가 어차피 달러를 써야 하니까요. 이게 미국이 50년간 세계 최강국을 유지한 진짜 비밀 무기였습니다. 근데요, 그 아파트 단지의 규칙이 지금 조용히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 호르무즈가 막히기 훨씬 전부터 달러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러시아의 실험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어요. 스위프트가 뭐냐고요?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국제결제망이에요.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러시아한테 경제 핵폭탄을 투하한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망했을 테냐고요? 아니에요. 러시아는 에너지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쏜 제재 총알이 오히려 위안화 결제를 앞당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중국이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중국은 엠브리지라는 플랫폼을 조용히 만들었어요. 달러도 스위프트도 없이 국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달러를 우회하는 지하 고속도로입니다. 이 플랫폼이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미 555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원의 거래를 처리했어요. 거래의 95%가 디지털 위안화였습니다. 인프라가 이미 깔렸어요. 세 번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선택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이에요. 1973년 미국과 악수했던 그 사우디가요, 2024년 6월 그 50년 약속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달러 독점 체제에서 공식 이탈해서 위안화 유로엔으로도 원유를 팔겠다고 밝혔어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균열이 쌓여가고 있던 그때 전쟁이 터졌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로 방역했어요. 3월 5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호르무즈가 어느 정도로 좁은지 아세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그 좁은 바다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요. 그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란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위안화로 결제하면 통과시켜준다. 이미 중국 유조선들은 그 조건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란이 달러 결제 시스템 자체를 무기로 겨냥한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유가가 2026년 1월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3월에 107달러를 넘어섰어요. 한국은 하루 약 280만 배럴을 씁니다. 유가가 47달러 오르면 하루에만 1억 3천만 달러, 연간 약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70조 원. 감이 오세요? 국내 대학 등록금 전액을 200년 이상 낼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게 지금 매년 기름값으로 더 나가고 있어요. 달러가 흔들린다는 말 사실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이번엔 진짜 다를까요? 딱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인프라가 이미 깔렸어요. 중국의 위안화 국제 결제망시 IPS는 2025년 한 해 동안 245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전년 대비 43% 성장이에요. 과거엔 위안화로 결제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없었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둘째, 보험이 끊겼어요. 3월 5일 전 세계 해상보험의 90%를 담당하는 대형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배가 못 떠요. 달러로 결제해도 배가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셋째, 달러 비중이 내려오고 있어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중 달러 비중이 2008년 71%에서 지금 56%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달러를 줄이고 금을 사고 있어요. 3년 연속 연간 1000톤 이상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달러 위기 논의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숫자입니다. 달러가 하룻밤에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달러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채널 이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테크 경제학, 돈의 흐름을 읽는 채널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 위안화 전환이 우리 대표 기업들한테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봐야겠죠. 오늘 우리나라 대표 세 기업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상하게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좋은 것부터요. 맥쿼리는 삼성전자 2026 연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 성장률을 전년 대비 317%로 제시했어요. 317%, 3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삼성증권은 삼성전자 2026 연간 영업이익을 161조 원으로 전망해요. 역대급 실적이죠. 근데 왜 불안하냐고요? 삼성전자는 매출의 90%가 수출이에요. 그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달러가 강하면 환율 이익이 생겨요. 좋죠. 근데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달러로 받는 수출 대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거기다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들이 환율 리스크를 이유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좋은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도에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기술은 세계 최고. 근데 주가는 통화전쟁의 볼모가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달러로 벌고 달러로 흔들립니다. 다음, SK하이닉스입니다. 이 회사 지금 진짜 무섭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SK하이닉스 2025 연사 분기 매출 32조 8천억 원, 영업이익 19조 2천억 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58%예요. 58%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치킨집 영업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예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팔아서 그 4배를 남기는 겁니다. 왜냐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때문이에요. HBM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 57%, 삼성전자 27%, 마이크론 21%, AI 반도체 시대에 엔비디아한테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달러 위안화 전환이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은 달러 결제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원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의 원화 환산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위안화 경제권이 커지면 중국은 위안화로 반도체를 사려 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전부 달러로 거래돼요. 결제 통화가 달라지면 가격 체계, 계약 구조, 환해지 전략을 전부 다시 짜야 합니다. SK 하이닉스 초 기술은 세계 최강. 하지만 그 기술이 거래되는 통화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현대차 기아입니다. 이 두 회사 2025년에 좀 힘들었어요. 현대차 2025년 영업이익 전년 대비 19.5% 감소, 기아는 28.3% 감소, 트럼프 관세로만 두 회사 합쳐서 7조 2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근데 2026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현대차 기아가 2026년 실적 가이던스를 짤 때 환율을 137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지금 환율이 그보다 높아서 추가 이익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세 번째, 유가가 오를수록 현대차가 웃습니다. 왜냐고요?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어요. 2026년 2월 국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170% 급증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수록 전기차 매력이 오르는 거예요.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으면 전기차가 5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보다도 경제적이 됩니다. 지금 기름값 방향을 보면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현대차 기아, 유가 충격은 단기 아픔, 전기차 전환 가속은 구조적 기회입니다. 자, 세 기업을 딱 한 줄씩 정리할게요. 삼성전자, 기술은 세계 최고. 달러 불안정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SK 하이닉스, HBM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중. 통화 질서 전환이 새로운 숙제다. 현대차 기아, 관세 터널을 빠져나왔다. 유가 상승이 오히려 전기차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그리고 세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질문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로만 거래할 것이냐? 위안화 결제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건 기업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봐야 할 시간입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위안화의 한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안화는 자유롭게 바꿀 수 없어요. 중국 정부가 환율을 통제합니다. 원유 팔고 위안화 받은 나라가 다른 걸 사려면 결국 달러로 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금융 용어로 태환성 문제라고 합니다. 둘째, 신뢰 문제예요. 미국이 싫어도 중국이 더 무서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달러 의존성을 위안화 의존성으로 교체하는 건 주인만 바뀌는 거니까요. 셋째, 깊이가 달라요. 달러는 수십 년간 쌓인 거래 관행, 법적 인프라, 압도적인 유동성이 있어요. 위안화는 이제 막 그 기반을 쌓아가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결론은 뭐냐고요? 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왕이 둘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달러 진영과 위안화 진영, 세계가 두 개의 통화 블록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있었던 것처럼 그 두 블록 사이에 서 있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2030년 세계의 돈 지도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시나리오 3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 2개의 태양. 달러와 위안화가 나란히 쓰입니다. 서방은 달러,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위안화. 한국은 두 화폐를 동시에 관리해야 해요.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전부 통화별 이중 결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시나리오 2, 달러의 역습. 미국이 디지털 달러로 방역해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편한 달러 인프라를 새로 깔아서 위안화 확장을 막아요. 기술로 패권을 지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지금처럼 달러 중심 체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시나리오 3, 파편화된 세계. 달러도 위안화도 독점 못하는 세상이에요. 유로, 엔, 루피, 디지털 자산이 지역마다 다르게 쓰입니다. 아무도 중심이 없는 통화 시장이에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돈테크 경제학이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요, 세 시나리오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지역마다, 거래마다 통화가 다르게 선택되는 세상. 이미 그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이 가진 카드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미국 동맹국입니다. 동시에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에요. 달러 진영에도 위안화 진영에도 완전히 올라타지 않은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불리함이 오히려 유리함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이 이기더라도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균형을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딱 1분만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1950년 한반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만에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위기가 올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읽었거든요. 1973년 오일 쇼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중동에 건설 인부를 보냈어요. 그 외화로 공장을 지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을 받던 나라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3년 만에 털고 일어났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렸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그 위기에서 다음 시대의 먹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와 위안화가 충돌하는 이 전환점 앞에 또 한 번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무서워서 눈 감을 것이냐, 아니면 읽고 준비할 것이냐. 돈테크 경제학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혼돈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달러 진영도 위안화 진영도 아닌 어느 쪽과도 대화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세 줄로 정리 드릴게요. 첫째, 페트로달러 50년 체제가 2026년 전쟁으로 처음으로 실질적인 균열을 맞았다. 달러 결제 독점에 구멍이 뚫렸다. 둘째, 삼성은 달러 변동성에 흔들리고 SK 하이닉스는 통화 전환이 새 숙제가 됐다. 현대차 기아는 유가 충격을 전기차 날개로 바꾸고 있다. 셋째, 위안화가 달러를 죽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달러만 쓰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두 개의 태양이 뜨는 시대, 한국의 균형이 무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그게 이미 준비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흐름을 모릅니다. 페트로달러가 뭔지, 호르무즈가 왜 중요한지, 위안화가 어떻게 치고 올라오는지.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그게 결국 돈의 차이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 달러가 살아남을 것 같다. 위안화가 진짜 온다. 둘 다 아니고 금이나 비트코인이 답이다. 얼마나 나뉠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달러가 흔들리는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무서워하지 않고 읽고 준비하고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 미래를 읽습니다. 지금까지 돈테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